우선 프롤로그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도민석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존재하고 있었는데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정미숙이 납치된 현장에서 도민석과 백기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니 실질적으로 공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 도민석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석의 경우 지시를 한 것이고 희성이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 의뢰, 살해 혐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도민석이 자살이 아니라 희성이 죽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자, 이로써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나머지 그 손톱은 누구 거죠? 현수는 지원을 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수가 사용한 것은 칼이 아닌 은 장식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봉투칼은 날카롭지도 않고 장식품으로도 많이 쓰이니 공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애초에 제작진이 날 부분을 모자이크했으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죠. 하지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죠. 지원의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현수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알리바이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현수는 지원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확실히 현수가 이전과 많이 변화했다는 증거겠죠. 한편 경찰은 비상 상황입니다. 동료 경찰이 납치된 상황이라니 엄청난 일이죠. 그 와중에 3팀의 의리는 빛이 났습니다. 팀장인 우철은 지원을 원망할 수도 있었음에도 시종일관 냉정을 유지하며 지원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철도 지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믿는 것이죠. 이전부터 증거 앞에서 냉정한 수사를 하였던 지원을 믿고 그녀가 현수를 바로 체포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는 재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지원이 멀쩡하게 돌아오고 우철은 지원을 가장 먼저 걱정함과 동시에 용의자의 범죄 은닉 혐의로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을 수사에 바로 투입시킵니다. 여기서도 지원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3팀은 지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지키려고 하는 현수를 지키는 것에도 같이 힘을 쏟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현수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숙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염상철도 모르고 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죠. 염상철도 도민석이 자살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희성이 가장 잘 따르던 도민석을 죽일 정도라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돈을 받은 것으로 끝내고 희성이 현수에 의해 잡힌다면 상철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 희성은 이번 화에서도 섬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던 중에 전화가 오자 바로 표정이 돌변하죠. 상철의 전화로 과거 정미숙을 거래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희성의 표정. 이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죽일 생각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재밌게 흘러간다는 의미일까요? 분명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저희는 이해 못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 경찰서장과 만우의 커넥션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드라마는 꽤 자연스럽게 등장시켰습니다. 팀장과 계장, 서장의 면담을 통해서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함이겠죠. 결과적으로 만우가 경찰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혜수가 현수와 지원이 호텔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 도망자 신세가 된 지원은 불안하기만 한데 현수는 이것을 상당히 익숙한 듯 합니다. 때문에 지원이 더 의심하게 되죠. 마치 술을 못 먹는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술을 너무 잘 먹는 상황이랄까요? 현수는 그동안 많은 의심과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현수가 지원이 현수를 의심하는 것에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또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현수와 지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을 때 가족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친구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에 현수 또한 무진과 해수에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확인한 후에는 공조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키죠. 상철과의 협상이 틀어질 것 같은 순간에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원이 경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술 중 하나죠. 어차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현수 혼자 했다면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후 상철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앞서 이야기한 정미숙의 기억일 것입니다. 백기성이 도민석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결국 현수는 지원을 남겨두고 혼자 염상철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지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지원이 경찰로 복귀한 이후에 경찰은 지원의 진술을 믿고 수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희성이 알게 되면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 김무진이 해수한테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현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 마무리되면은 진짜 저희가 모여가지고 좀 비닐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온 해수가 마주한 한 남자는 이전에 취재를 하던 기자였습니다. 현수가 해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린 것이죠. 그니까 담배를 피웠으면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냥 두니까 이렇게 다 들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 해수는 지원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원이 다른 누구보다 해수를 챙기는 것, 이것은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현수가 해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그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하를 보호할 인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진짜 해수를 죽일 셈인가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즉 작품에서 해당 인물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반전을 노리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 중 하나죠.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희성이 사람을 죽일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내리치고 확인 사살을 하는 등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수는 아직 죽었다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성은 왜 해수를 완벽하게 죽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겠죠. 요 이야기는 잠시 후 15화 예측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가 그 순간에 지원인 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았던 해수가 지원인 척하며 죽게 된다면 그 짐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해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해수가 각오한 일이며 어쩌면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수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현수, 지원, 은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겠죠. 공무원증이 손상되어서 얼굴이 제대로 확인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방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어렵죠. 거기에 두 사람이 마주한 적도 없으니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가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증오심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해수는 어느 정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을 감게 되죠. 이렇게 14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5화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가장 먼저 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희성이 지원의 신분증을 가져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신분증은 필요가 없겠죠. 희성이 이를 현수에게 보여주며 현수를 자극할 용도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원과 현수를 모두 협박하는 것이죠. 아직 현수는 이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결과적으로 희성은 현수가 없어야 자신이 희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현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드디어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백희성이 끼어난 것을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블랙박스를 보면서 현수의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 같습니다. 현수의 트렁크에 박순영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또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현수의 차 블랙박스도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진이 희성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굳이 해수를 데리러 현수의 집으로 온 무진이 해수의 모습을 보고 희성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수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고 이야기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희성과 현수의 싸움입니다. 현수가 희성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현수는 희성에게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미숙이 떨어진 핸드폰으로 현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야외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칼을 든 희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현수는 마지막까지 안 죽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화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4화에 대한 이야기와 15화에 펼쳐질 것 같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결말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사건들을 모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14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청률 5%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화에서 5.5%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6화에서 6% 넘게 찍고 딱 마무리. 좋지 않나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보셔서 16화 전까지 정주행하셔서 16화에 행복한 엔딩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화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